국민은 좀 명절 밥상에 이렇게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는 설 명절 보너스를 좀 제대로 받은 것 같습니다. 설 명절에 국회의원들이 받은 명절 상여금이 작년보다 3.4% 오른 약 44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반면 현장에서는요, 경기 침체가 좀 계속되면서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설 상여금조차 못 받는 민생 위기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상된 국회의 설 상여금, 이게 국민 정서와 괴리감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정 방식은 일반 공무원들의 본봉의 60% 산정 방식하고 똑같다고 해요. 그 산정 방식으로 인해서 지금 올 설날에는 439만 6,560원을 받은 것인데, 이 여야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뭐 엄청 싸우고 뭐 이러한 경제 정책이든 안보 정책이든 혹은 본인들 밥그릇 싸움 가지고 엄청 싸우다가 월급을 인상하는 안이 올라오면 다 모여요. 다 모여가지고 월급은 인상하는, 국회의원의 봉급을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통과를 시키거든요. 여야가 다 참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이게 몇 년째 고질적으로 되풀이되고 있고, 아니 월급을 뭐 한 10년에 한 번 정도씩 올리면 그럼 이해를 하겠는데, 월급을 뭐 2, 3년 주기로 계속 올립니다. 그 한 회대 기수에 지금 22대인데 한 회대 기수에 2번 혹은 3번을 올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괴리감을 느끼는 것이고요.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 자력적으로 자생적으로 이거를 고치지 못하는 게, 이거는 국회의장이 지금 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데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국회의원 스스로 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예를 들어 상여금을 조금 작년에 비해서 조금 높게 받는다라고 했을 때 저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내부 생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좌진들이 뭐 하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겠지만, 안을 좀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 국회의원들보다 3배, 4배로 고생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고생한 만큼의 뭐 대가를 받아가는 것쯤은 우리가 괜찮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국회의원들이 받아가야 될 상여금을 뭐 보좌진들이 나눠 갖는다든가 이런 식의 구조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책정되어 있는 연봉이 상당히 높고요. 1억 한 5천 정도 받지 않습니까? 1억 6천이네요. 1억 6천 정도 받고 있고, 여기에 각종 정치 자금 명목으로 해서 또 돈을 받고 있죠. 국민의힘의 김영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 자금으로 청담동에 있는 헤어살롱에서 매일 아침마다 머리를 갖다 줬다라는 얘기가 기사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런 그러니까 본인 자금을 쓰지 않아도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편법을 통해 가지고 정치 자금을 통해서 본인의 이발까지도 해결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들인데, 여기에 더 뭐 상여금까지 쥐어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가진 놈은 더 가지겠다라는 그런 심보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국회가, 특히나 정치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한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권에만 좀 눈이 밝은 모습만 보인다면 과연 어느 국민이 정치권을 향해서 일 잘한다라고 칭찬을 해주실까?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국민들께서 느끼실 소외감이라든가 박탈감 같은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정무적으로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차라리 이럴 때 내가 이 정도 받았는데 이거를 뭐 내가 지역에 있는 어디에 뭐 환원하겠다, 뭐 기부하겠다라고 나서는 국회의원 한 명이셨으면은 저는 칭찬할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한 명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400만 원 못 받는다고 당장 굶어 죽는 국회의원 없습니다. 근데 참 뭔가 씁쓸하죠. 이런 국회의원들의 이런 여러 가지 이권에 눈이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자기들 이권에는 이렇게 또 단합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또 짠을 보면 이제 국민 평균 명절 상여금이 약 5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국회의원 440만 원, 7, 8배가 넘게 받고 있는 겁니다. 또 한국 국회의원 세비가요, 1인당 GDP 대비 세계 3위 수준입니다. 최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회 효과성은 27개국 중 26위, 거의 꼴찌입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고비용의 저효율 구조인 건데, 이걸 좀 바꾸기 위해서 세비 삭감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매년 나오는 목소리죠. 국회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라는 그런 시선이 있는데, 국회도 뭐 바쁘게 돌아가긴 하지만 일반 직장이나 뭐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을 가져가면서 효율은 없다라는 얘기인 건데, 국회를 보다 보면 이 대부분의 비용과 인력이
의전에 많이 투입이 돼요. 의전. 예, 이게 뭐 이렇게 정책 개발을 하고 뭐 현장 가서 현장을 살피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한 명 지나가면 그냥 하객진처럼 보좌진들 한 3-4명이 달라붙어서 국회의원의 눈만 바라보고 있고 우리 국회의원이 목이 마르지 않을까, 배가 고프지 않을까, 지금 펜이 필요하지 않을까. 펜이 필요하면 본인이 찾으면 되고 목이 마르면 본인이 가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먹으면 되는데 굉장히 많은 그 인력과 비용이 수반되고요. 이게 국정감사 시즌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국정감사 시즌 되면 거의 이러한 그 의전하는 비용이 너무 많은데 이 의전 문화부터 좀 타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일반 그 관공서를 보면 그 도청이나 시청에 거기에 이제 총무과에서 의전에 대한 그 매뉴얼이 있는데 MZ 세대들이 전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근데 그러한 바람이 역으로 올라와서 국회에도 좀 와야 되는데 국회의전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세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어디 감히 국회의원 몸에 손을 대고 어디 감히 국회의원이 말을 하는데 말을 잘라. 이게 다 본인이 의전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퇴색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따져보면 OECD에서도 최상위권의 의전과 혜택이 각종 의전과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좀 대폭 줄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 지금 내주셨는데 당장 내려놓을 수 있는 특권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국회의원 한 명당 이제 8명의 보좌진, 그리고 한 명 인턴 비서까지 합치면 거의 9명의 보좌진을 고용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보좌진을 많이 두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이게 진행이 된다면 저는 찬성을 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힐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을 잘하는 국회의원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 본인의 권위라는 것이 이런 의전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착각 때문인 겁니다. 본인의 권위, 그러니까 정치인의 권위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존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국민이 어떤 정치인을 존경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일을 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국민들한테 했던 공약, 그러니까 본인을 뽑아달라고 그렇게 외치며 돌아다녔을 때 했던 그 수많은 약속 중에 적어도 10가지 정도를 지키는 것,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앞의 모습과 뒷모습이 다르지 않은 것, 이런 정말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지켜나간다면 국민과 정치인 사이에 신뢰가 생겨서 그 신뢰가 존경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존경이 결국 권위로 이어지는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 특히나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은 각종 의전이라든가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들 각종 명목으로 다 이렇게 해서 마치 그것이 본인의 권위이고 본인의 어떤 그 지위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도덕적인 타락,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제기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의회 출석률과 월급을 연동시키는 거예요.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 출석률과 월급을 연동시켜야 되는 게, 여러분들 지금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최근에 1년에 사퇴가 있었잖아요. 국회를 안 나와요. 본회의장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상임위도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상임위 나오면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봉급은 봉급대로 다 받아가고 있고 명절 상여금 이번에 다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를 안 나오면 이 월급을 주지 않는 그러한 연동률제를 해야 되는데, 네.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편하냐면, 또 뭐 기초의원, 광역의원도 비슷합니다. 단 일주일 동안 단 하루를 국회를 출근 안 해도 아무도 뭐라 그러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국회의원 하다가 오히려 그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으로 가잖아요. 뭐 시장군수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9시까지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괴리감이 또 오히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구의원들이 출근 안 해도 아무도 모르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방선거가 이제 근처에 있으니까 제가 또 제도적으로 결이 다를 수도 있지만 지방선거, 특히 기초의원들 정당 공천제는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시의원, 도의원들이 2006년부터 정당 공천제를 받기 시작하니까 시의원, 도의원들이 국회의원한테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그 지역에서 거의 국회의원들의 어떤 수족처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뭐 굳이 뭐 국회의원 내려놓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는 아예 없애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아까 전에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국회의원들이 자기 급여를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 이게 상식에 맞는지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세비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의원 스스로 월급을 정하는 구조를 좀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 정도 동의하고 반 정도는 우리가 보완해야 될 지점이 그럼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국회의원 세비가 아까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3위라는 거 아닙니까? 네. 3위. 하지만 업무 효율성, 즉 국민이 느끼는 지금 이 국회가 일을 잘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지금 거의 꼴찌에서 그 바로 윗단계 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것은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일이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원들이 일을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정말 손발이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법안을 발의하고 또 지역을 열심히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또 이런 분들은 또 조명을 좀 덜 받고, 반면에 뭐 강선우라든가 뭐 김영태라든가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으면서 괜히 다른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다른 곳에서 꽹과리를 울려서 마치 그것이 국회의원의 모든 일인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에 대한 혹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져서 결국은 너희들 그 월급 받는 거 밥그릇 그거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주장을 하는 게 이겁니다. 받은 만큼 일을 하면 된다. 그 연봉으로 뭐 1억 6천을 가져가든 2억을 가져가든 저는 크게 신경 안 씁니다. 2억을 가져가고 싶으면 2억 원을 가져가는 것만큼의 일을 하면 되고, 그 일을 했다라는 걸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즉 우리 국민들과 국회의원들 사이에 그 투명성이 좀 제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일을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한테 더 많이 알려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였으면 좋겠고, 여기에는 언론도 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즉 국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조명하고 그들을 내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소장판이 뭐니 하면서 한마디씩 거두는 사람들을 헤드라인으로 실어주고 그 사람들 인터뷰를 따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마이크가 주어지지 않고, 그들한테는 지면이 차려지지 않고, 그렇지 않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지면이 할애가 되는 이런 좀 불합리한 구조가 좀 있거든요. 저는 이런 구조들을 좀 바꾸게 되면은, 저는 국민들께서 아니 너 1억 5천 받고 받아라, 대신 일을 그만큼 해라 라고 요구하는 구조가 훨씬 건강한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일한 만큼 받는 구조, 이게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